안녕하세요. 더나우징의 김규환 부장입니다. 오늘은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 평당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평당가란 그 시공사에서 한 평당 주택을 얼마에 짓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평당가 안에는 기초공사부터 골조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외장공사, 지붕공사, 내장공사 등 이 주택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당가 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그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평당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건축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전화 상담이나 건축 박람회, 대면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흔히들 평당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고서 평당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그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그 내용은 안 들으시고 거의 그냥 평당가만 들으시고 비교를 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제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필품을 구입을 하실 때에도 그 비슷한 금액대의 내용물의 차이, 이거는 이 금액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비교하시고 어떤 게 더 나은지를 확인하시고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집이라는 건 훨씬 더 해요. 금액도 역시나 훨씬 더 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세한 내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공사들마다 평당가 안에 이루어져 있는 큰 틀은 비슷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공사부터 골조공사, 단열공사, 내외장공사, 지붕공사 등 이런 구분은 비슷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세한 항목들이 전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님들께서는 평당가가 얼마인지만 물어보시고서 시공사를 비교하실 것이 아니라 그 평당가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뤄볼 건데요.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건축주님들께서 사실 건축주님들께서는 이 건축을 처음 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 같은 경우도 생소하시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시는 것 역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그래도 가장 좀 큼직큼직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차후에 상세하게 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사항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창호입니다. 시공사가 준비한 평당가 안에 창호가 들어가 있는지, 창호에 대한 스펙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창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창호의 브랜드나 아니면은 각 실별, 방과 거실, 욕실 이런 식으로 각 실별 적용되어 있는 창호의 사이즈가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 면적에 창호 비용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할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평수의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님들마다 각 방에 반영하시는 창호의 크기나 개수 그리고 브랜드가 다 다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창호 견적을 받았을 때 모든 견적이 다르겠죠. 근데 이런 모든 비용을 시공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실당 1개 그리고 기본 사이즈로 적용을 해 놓을 텐데 그 기본 사이즈들도 시공사들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비교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내용은 외장공사예요. 외장공사에는 외벽 마감재를 어떤 걸로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붕마감재를 어떤 걸로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은 시공사들마다 외장마감재와 지붕재가 거의 종류가 비슷해요. 다만 그 마감재들에 적용되어 있는 금액, 내가 이 외장 마감재에서 다른 외장 마감재로 변경을 했을 때, 그리고 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지붕 마감재에서 다른 지붕 마감재로 변경을 했을 때의 금액 차이,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기본 마감재로 하실 경우에도 기본 외장 마감재와 기본 지붕 마감재의 기본 적용 면적은 또 어느 정도인지,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같은 평수의 집을 설계를 하셔도 그게 1층일 수가 있고 2층일 수가 있고 또 건물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외장 면적이나 지붕 면적이 다 달라져요. 이랬을 때 시공사들이 추가 비용을 여기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도 건축주님들께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죠. 우선은 현관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현관문 같은 경우 시공사들이 기본으로 정한 현관문에 대한 스펙이 어떤지, 아니면은 현관문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 현관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관문에 이 시공사는 200만 원의 비용을 넣어놨어요. 기본으로. 근데 다른 시공사는 3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시공사는 350만 원의 비용을 기본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건축주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원하는 현관문을 선택을 하셨을 때, 만약에 500만 원의 현관문, 50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선택을 하셨다면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차후 설계가 끝났을 때 최종 견적에서 추가 비용으로 발생되는 차이가 됩니다. 똑같이 나아갈 수 있어요. 현관문뿐만 아니라 실내 방문, 그리고 다용도실, 포켓도어, 그리고 욕실. 보통 욕실 같은 경우도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면적의 기본 욕실 개수가 1개인지 2개인지, 그리고 그 각 욕실당 할애되어 있는 금액은 또 얼마인지, 욕실당 할애되어 있는 금액은 어떤 거냐면 욕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좌변기, 세면대, 욕조,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욕실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이 실마다, 한 욕실 한 개소마다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예요. 이거 역시도 건축주님께서 욕실 좌변기나 세면대 이런 것들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고르심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차이들이 발생을 하고 나중에 설계가 끝났을 때 이로 인한 증차감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건축주님께서 바닥 마감재, 이 마루가 강마루인지 강화마루인지 타일인지 기본 사항이 어떤 건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벽지 역시도 실크 벽지인지 합지인지 페인트인지 같이 확인을 하셔야겠죠. 바닥의 타일이나 주방 타일, 다용도실 타일, 욕실 타일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얼마가 적용되어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설비 난방 공사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당, 내가 짓고자 하는 주택의 평당 얼마에 대한 비용이 조명에 대한 비용으로 할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시공사들마다 평당 4만 원부터 8만 원, 6만 원 다양하거든요. 건축주님께서 보통 거실에 요즘에는 실링팬도 많이 다시지만 좀 보통 거실에는 다른 곳들보다 고가의 조명을 달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각 실별로 조명들을 넣었을 때 역시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 보일러도 건축주님께서 어떤 원하시는 보일러가 있을 때 이 비용이 내가 하고자 하는 보일러의 비용이 시공사에서 기본으로 적용한 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같이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은 되게 작을 수 있어요. 평당 뭐 2만 원 차이, 뭐 3만 원 차이, 그래 그냥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가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 건축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세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당가가 얼마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근데 이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이유를 많은 분들께서는 평당가에 맞춰서 계약을 해도 나중에 공사 간에 금액을 올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공사, 특히 그 평당가로 계약을 하고 설계가 됐다면 시공 전에 공사 견적이 확정이 지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사 간에는 이제 금액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공사 간에 금액 변동이 없는데 평당가가 왜 의미가 없냐? 설계 간에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 간에 변동이 있다는 건 평당가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재들과 시공사에서 기본으로 적용해 놓은 자재들 간에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 차이들을 건축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장 차이가 없는 시공사를 찾아보시면 결국에는 설계가 끝났을 때에도 큰 금액 차이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공사를 그래도 좀 선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공사 선정에는 이 평당가만으로 시공사를 구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금액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얼마나 잘 짓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을 얼만큼 잘 구현해 줄 수 있는지, 설계와 인테리어 때 얼마만큼 잘 반영이 되는지 역시도 중요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잘 맞춰졌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주택이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건축주님들께서 시공사를 선정하실 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별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공사 선정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을 10년 가까이 해온 저로서도 예비 건축주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시공사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건축이라는 게 그냥 지어져 있는 집을 보고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죠. 설계도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여러 시공사들을 만나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또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설계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은 시공사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항상 불안감을 갖고서 계속 진행을 보통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더원하우징은 그래도 건축주님들께서 이러한 불안감이라든지 좀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평당가에 대한 내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역시나 어려워요. 다만 그렇다 해도 이 평당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세한 항목들 하나하나가 그 시공사에서 건축주님께서 집을 지으실 때 어느 정도 사양으로 회사가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변별력을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